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서 2026년 5월 셋째, 넷째 주 주간 핫이슈를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위기가구 복지 정책을 기존 신청주의 중심에서 선제적 개입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와 발달장애인이 포함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당사자 동의가 없더라도 직권 신청을 통해 생계급여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위기가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기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도움이 필요해도 직접 신청하지 못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복지 신청주의의 한계가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돌봄과 정서적 위기에 대한 종합 대응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기가구 발굴부터 개입, 지원과 관리까지 이어지는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자동 지급과 직권 신청 확대를 통해 신청주의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아동과 노인 돌봄 가구, 자살 시도 등 위기가구 특성에 맞춘 지원도 확대됩니다. 특히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 만남 이용권은 출생신고만으로 자동 지급되도록 개선됩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역시 기존 행정정보를 활용해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성년자와 발달장애인이 포함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당사자 동의 없이도 생계급여를 선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기존의 전기 수도요금 체납 여부뿐 아니라 전기 수도 사용량 급감 등 생활 패턴 변화까지 분석해 위기를 조기에 포착하는 방식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발표한 제3차 정신건강복지 기본 계획을 두고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들 사이에서는 아쉽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와 의료계, 학계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세부 계획 마련을 요구하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사자들은 보호의무자 조항의 완전 폐지와 공적 이송체계 확립, 공공책임 입원 제도 도입 등을 요구했습니다. 의료계는 정신질환 전수조사와 공공병상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고 학계에서는 당사자 주도의 동료 지원 서비스 확대와 재활 서비스 인프라 확장을 제안했습니다. 정신장애와 인권단체 파도선의 이정아 대표는 강제 입원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폭력과 트라우마를 겪었다며 여전히 장기간 병원에서 나오지 못하는 당사자들이 존재하고 그동안 국가는 많은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겨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가족 역시 비자의 입원 책임과 각종 손해배상 부담까지 떠안으며 당사자와 가족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경희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백종우 교수는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은 이전보다 정책 방향과 이해도가 개선됐다면서도 이제는 현행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고 필요한 부분은 법 개정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역사회에서 정신응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자타의 위험이 크지 않으면 가족에게 인계되거나 보호의무자 입원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며 중증 정신질환으로 고통받아도 동의 없이는 진찰이 어렵고 입원을 진행하려 해도 병상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하경희 교수는 치료 이후에도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퇴원 후 안전체계를 마련해야 반복 입원을 막을 수 있다며 이번 기본 계획에는 지역사회 자립과 회복, 그리고 당사자와 가족 주도의 권리보장 가치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목소리 출연의 아나운서 최국화였습니다.